내 딸 해숙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정도면 작가가 시청자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게 만든 전개였습니다. 전생과 임사체험을 엮더니 결국 영애가 해숙의 엄마였다는 서사까지 등장했죠. 하지만 이 모든 설정은 단지 판타지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거대한 맥락을 만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해숙은 영애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리며 아침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고 김밥을 싸서 놀러 가자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건 두 사람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영애는 결국 임사체험 중이었고 3개월간 의식이 없는 상태였었죠. 이 정도면 센터장이 일부러 영애를 떼어내려고 작정하고 아빠까지 만나게 해주고 과거까지 알려주면서 다시 현생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만 같아 보이죠. 죽어서도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해주는 센터장을 보면 이 장면에서의 센터장이 오히려 악마처럼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임사체험과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마치 해숙이 목사의 엄마였으며 소미가 해숙의 전생이었던 스토리로 짐작이 되게끔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었는데요. 꿈을 통해 소미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 더 알게 되었고 결국 그 꿈속에서 본 장면은 자신의 아들 은호를 낙준이 데리고 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낙준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고 소미는 낙준에게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아들을 왜 죽게 만들었는지 따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가는 낙준의 표정은 강해상을 연상시키는 표정이었는데요. 그때는 회장 아들을 납치하더니 이제는 아이를 납치한 건가란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과거에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보호시설을 만들었고 불황화 선도를 핑계로 무차별적으로 아이를 불법적으로 납치해 감금 및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아도 소미의 아들 은호가 납치된 시기는 과거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넣은 스토리 같은데요. 이 장면을 통해 소미는 낙준을 납치범으로 인해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강정구에게 어디다 팔아넘겼냐 말하며 화를 감추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아이를 경찰서에 인기했으나 오히려 그 아이가 사라진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담당 형사에게 묻고 따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낙준은 소미의 아들 은호를 납치한 인물도 아니며 소미는 과거의 부부 사이도 아니었는데요. 그 과정을 모르고 있는 소미는 낙준이 데리고 가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낙준이 자신의 아들을 납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찾아가 부탁을 하며 자신의 아들을 찾아달라 말하는 소미의 과거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 소미의 아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낙준은 아이를 찾아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미는 낙준이 자신의 아이를 납치한 범인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미는 강정구를 다시 마주하자마자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발을 꿈틀거리고 있던 것을 보면 몸은 진실을 향해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갑자기 악귀가 된 듯한 소미의 모습을 보아도 강정구가 자신의 아이를 죽게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정구를 대할 때의 모습과 낙준을 대할 때의 모습이 다른 것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는데요. 10화 예고편에서 낙준이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은 자신이 은호를 강정구에게 넘겼던 과거를 다시금 되짚으며 무거운 죄책감에 휩싸인 듯 보입니다. 비록 그가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하나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그는 끝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듯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낙준이 이상하게 소미에게 눈길을 갔던 이유가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마음으론 소미를 알아보고 지옥에 못 가게 구한 듯한 모습인데요. 10화 예고 마지막에 소미가 낙준에게 소리를 치는 장면에서도 낙준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소미의 아이가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전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낙준은 모든 비난을 견디는 듯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소미에게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해숙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는 낙준을 보면 결국 과거 자신이 행한 행동으로 인해 낙준은 다리가 불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소미의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다가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이라 말하면 해숙이 분명 슬퍼할 것을 알고 소미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장면이 한 가지 있죠. 아이를 데려가는 낙준의 표정이 상당히 화가 난 듯한 표정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아이를 데려가며 낙준이 화를 냈던 그 장면과 18의 예고편에서 소미에게 차갑게 굴며 화를 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진 이유는 다름 아닌 낙준이 받아들인 은호의 실종 사건이 소미가 아이를 버렸다고 착각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낙준은 당시 상황에서 은호를 우연히 마주쳤고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었고 길을 잃은 듯 보였으며 애타게 엄마를 찾으며 불안해 보였던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던 낙준은 단 한 가지 확신을 했던 것이죠. 이 아이 버려졌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상황은 그렇게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낙준이 아이를 경찰서에 인계하면서도 분노가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은호에게가 아니라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든 부모라는 존재에게 화가 나 있던 것이었죠. 천국에서의 낙준은 기억이 돌아왔냐고 소미에게 되물으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여전히 자신의 기억을 전부 찾아내지 못한 소미는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만을 가지고 낙준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준이 소미에게 인상을 쓰는 모습은 소미가 아이를 버렸다고 착각했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소미와 낙준 둘 다 서로에게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낙준은 은호가 버려졌다고 믿었고 소미는 낙준이 아이를 납치했다고 믿었죠. 이 끔찍한 교차점은 단 하나의 진실을 오해의 감옥에 가두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진실을 전부 밝혀줄 강정구라는 인물은 지옥에 가게 되었으며 낙준도 더 이상 지상의 우편물을 전해주는 배달부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그 둘은 여전히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듯한데요. 하지만 영희와 해숙에게 과거에 대해서 알려준 것과 같이 낙준과 소미에게도 센터장은 도움을 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센터장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말했지만 오히려 소미를 눈 감아 주었는데요. 영희가 센터장을 보러 천국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방문한 영희의 아빠는 젊은 모습이었는데요. 영희가 해숙에게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의 관리자는 센터장이 지상에 볼 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직후 그들이 지나가는 공간에 센터장이 등장했죠. 이 모순은 단순한 편집상의 오류가 아니라 설정상의 복선으로 보입니다. 영희 때문에 관리자가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인가 싶기도 했지만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어쩌면 센터장은 염라이기도 했다가 센터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라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빈자리가 생길 때 땜빵을 해주는 건가 싶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시각은 낙준과 소미가 지상에 내려가 있던 시간이기도 하죠. 마치 강정구가 사망했을 때 그를 데리고 간 사람이 다름 아닌 센터장의 존재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상에 볼 일이 있다고 한 것은 낙준과 소미의 행동을 지켜보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염라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한 남성이 나온 것을 보면 센터장이 염라의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죽은 강정구를 데려간 것이 아닐까요? 과거의 장면을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그 장면에서도 센터장의 뒤편의 영상에서 염라의 모습을 비춰준 장면을 보면 그 가설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데요. 결국 센터장은 죽은 자들이 과거를 전부 뒤돌아보게 만드는 인물이자 천국과 지옥을 전부 관리하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10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소미와 낙준의 오해에 대한 스토리로 전개될 것만 같은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소미는 은호라는 아이의 엄마, 그리고 낙준은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준 인물, 그리고 소미는 낙준을 자신의 아이를 납치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일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메가무비였습니다.